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의 세상 답사기. 오늘도 빠숑이 만난 사람들,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걸 모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분량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준비한 거에 반에 반도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아쉬워갖고 연초가 되면 바로 모시기로 했었는데 그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그 투미 부동산의 김재경 소장님을 모셨는데요. 그때까지는 전반적인 이론 설명을 좀 해드렸던 것 같고요. 구체적인 오는 입지를 가지고 2020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호재와 정책과 그 입지가 어떻게 더 상관관계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현장의 전문가로서 말씀을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아무튼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2020년도에는 빠숑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거와 같이 저희가 그때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2020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맨 마지막으로 2020년도 주목해야 될 투자처 했을 때 저희가 세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일단은 서울 가능하면 투기지역 중심지로 와라. 두 번째로는 아파트, 세 번째로 25년 차 이내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근데 거기서 얘기를 안 했었던 것 중 하나가 저희가 지금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재개발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1부에서는 재개발에 왜 주목해야 되는지 현 시장에서 재개발이 가장 주목할 투자처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재개발 지역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뉴타운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또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되지 않은 것도 있고 가다가 쓴 것도 있고 해제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빠숑님께서 현장 얘기를 좀 들려달라. 2020년도 상반기에 좀 주목하면 좋을 만한데 한번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2부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가 정말 알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커뮤니케이션 해보면서 김재경 소장님께서 그 준비하시는 과정을 봤는데요. 정말 디테일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녁까지,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 계속 수정 작업을 해오셔갖고요. 조금 전에도 이거 수치 또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솔직히. 야, 아무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이제 1부에 전반적인 이제 재개발, 올해 주목해야 될 부동산 이슈로서 재개발을 주목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될까요? 우선은 재개발에 왜 주목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이유부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이유. 빠숑님께서는 워낙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가격이 왜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아마 이제 새 아파트 위주로 올라갈 텐데 새 아파트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희망하는 사람들 대비 공급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겠죠? 맞습니다. 저도 진짜 핵심은 공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 통계 자료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 주택 보급률 통계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택 보급률 통계 좀 참고하시나요? 그냥 뭐 대충 100% 넘었구나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지 꼼꼼히는 안 봐요. 솔직히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유의미한 자료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걸 뭐 당장 이것도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또 다 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 단지로 갔을 때는 이게 안 맞아. 맞습니다. 이 주택 보급률에 대한 문제점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방금 전에 빠숑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디테일하게 맞지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주택 공급량 우리가 말하는 보급률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지 주택의 양질의 주택도 있고 양질이 아닌 그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로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주택들 다 혼용돼 있다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증가하는 지역이 있고 빠지는 지역이 있을 텐데 이건 빠지는 지역 수요까지 다 포함한 거잖아요. 공급량까지. 그러네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다. 일단 주택 보급률 자체는 100을 넘어간 지는 꽤 됐었어요.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 통계마저도 100이 안 되고 있었고 그마저도 2018년도 통계 보면 꺾였어요. 96.3에서 95.9로 이렇게도 꺾였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주택 보급률 자체로 서울은 100도 안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말하는 양질의 주택이 적다. 다음 통계 자료 보시게 되면 되게 재밌다고 보고 있거든요. 서울시 아파트 노후도 비율이에요. 노후도 비율 보면 좀 재밌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노후도가 낮다 싶은 데들이 있죠. 그러네요. 의외의 지역이네. 야. 보면 동대문구, 은평구 딱 이렇게 제일 낮아요. 아파트 노후도가.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동대문구 가보니까 엄청 오래된 주택들 엄청 많은데 노후도가 낮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요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파트 노후도란 말이에요. 아,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전동 답신이 뉴타운 해가지고 새롭게 막 싹 들어선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몇 년 안 됐죠. 그러니까 20년 차 넘어가는 비율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고, 오히려 뭐 강남이라든지 목동에 있는 양천, 상기 주공 아파트가 있는 노원구 등 이런 데들의 노후도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파트 비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원래 아파트가 없었던 입지에 그렇죠. 최근에 아파트 100개가 들어가니까 비율이 낮아진 거고, 오래된 아파트 비율이 높은 데들은 옛날부터 아파트가 많았던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거네요. 강남권들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예전에 주공 아파트들이 있었던 그렇죠, 데들, 그렇죠. 이런 데들 노후도가 높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주택 보급률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빌라 이런 데들은 사실 선호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아파트를 찾는데 이 아파트마저도 예전에 지어진 데들이 정말 많다. 그럼 핵심적으로 집값을 선도하는 데는 어디냐? 결국은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데, 그렇죠.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너무 적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네. 상기 신도시니 뭐니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 원하는 데는 서울인데, 저번에 2020년도 경기 전망 때 상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 강남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상기 신도시가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이 강남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서 강남이 좋습니까? 강남이 이렇게 좋습니까? 얘기했었던 맞습니다, 게 맞습니다. 그때 나왔었던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인 수요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를 갖다가 잡아주지 못하고 다른데 변두리만 잡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그럼 결국은 뭐냐? 지금 집값이 선도하는 데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들, 이미 입주한 데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공급이 계속적으로 될 때들은 결국 뭐냐? 재개발, 재건축인데, 현 규제 상황이 재건축에 대한 악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개발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